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구합성입니다. 오늘은 기출문제를 풀이하도록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제 올해 출제 경향을 분석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사람도 있고 어렵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학교나 뭐다는 약간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우리 민법에 대해서 기초만 정립이 되어 있다면 충분히 민법은 25개에서 한 35개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유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올해 이제 출제 빈도 분석표를 한다면 민법 총칙은 바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은 14문제가 출제가 됐고, 계약법은 바로 대표적으로 10문제가 출제됐고, 민사특별법은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주로 많이 출제된 것은 우리 작년에 비해서 사례 문제가 좀 적었다는 거고, 우리가 나름대로 기본 이론만 정립해놨다면 충분히 기출문제도 올해 승부수를 걸었으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던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1번 보죠. 자, 41번에 대해서는 뭡니까? 바로 문제 41번입니다. 자, 41번과 관련돼서는 민법 108조죠. 대표적인 통정 허위 표시와 관련돼서 통정 허위 표시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대표적으로 어사 통지와 관련된 어사 표시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자, 통정 허위 표시와 관련돼서는 일단 제3자의 범위가 어디까지 될 건가? 그래서 제3자의 범위를 한번 박스 문제로 출제해 놓은 게 바로 41번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제3자란 뭐랍니까?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해자로서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한 자가 바로 제3자의 범위에 속하죠. 그래서 이 41번과 관련돼서는 허위 표시의 바로 당사자, 제3자의 문제가 바로 되는 게 이거죠. 그럼 41번 한번 읽어보죠. 자,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은 제3자에 해당한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3자에 관련돼서 제3자란 허위 표시의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해자로서 허위 표시에 의해서 형성된 법률 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바로 제3자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한 자가 누구냐?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보죠. 자,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채권에 가압류한 자, 이거는 제3자의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한 자로서 기억은 속하네요. 이혼의 통정 허위 표시에 설정된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당사자 그 이해자로서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한 자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답은 바로 기억과 니은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리인의 통정 허위 표시한 본인에 대해서는 우리 대리인에서 본인은 바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죠. 리얼과 관련돼서 통정 허위 표시에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새로운 법률 관계 형성한 자가 아니죠.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41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디귿과 리얼은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리언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작년에도 늘 이야기했어요. 통정회의 표시에서 제3자의 범위를 반드시 안겨놓으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고, 문제 41번은 예상외로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42번이네요. 준법률행위가 되네. 자, 준법률행위의 종류는 준법률행위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어사의 통지가 있죠. 그래서 어사의 통지와 그 다음에 간념의 통지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감정의 표시가 있죠. 감정의 표시 이렇게 되어 있죠. 어사의 통지와 관련돼서는 각종의 최고와 거절이라는 게 있고요. 간념의 통지는 각종의 통지,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는 용서가 있죠. 그래서 다음 중 준법률에 해당한 것을 골라라고 물어봤습니다. 준법률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째려보니까 몇 번에 3 나와요. 3번에 채무이행의 최고라는 단어가 보여요. 그러면 각종의 최고와 거절은 대표적으로 어사의 통지로서 대표적인 준법률행위가 된다. 그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예요? 준법률행위. 이것도 이제 예상했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문제 42번, 43번을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43번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거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과 관련돼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과 관련돼서 출제가 된 거고, 유동적 무효는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은 효력이 나타나지 않고 단지 협력 의무만 발생한다라는 게 바로 토지 거래가에서 유동적 무효 나온 거죠. 그러면 43번을 보도록 합니다. 자, 갑은 토지 거래허가 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자, 곧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43번과 관련돼서 유동적 무효로서 협력 의무는 발생하지만 채권적 효과와 그 다음에 채권적 효과와 물권적 효과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다면 이 문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억을 보죠. 가까운 토지 거래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협력 의무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니어는 각각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죠. 채권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의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 정권으로 할 수 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적 효력은 이미 발생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을은 토지 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맞는 문장은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을이 되겠네요. 그럼 43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겠죠. 이거는 유동적 무효 상태를 우리가 암시하고 있는 게 4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4번이죠. 44번과 관련돼서는 뭡니까? 자, 문제 44번입니다. 자, 문제 44번과 관련돼서는 반사회 질서, 민법이죠. 민법 몇 조냐? 103조와 관련돼서 103조. 이 반사회 질서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반사회 질서. 자, 민법 103조와 관련돼서 반사회 질서의 유형은 대표적으로 5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정인이죠. 정인이고 계고 생사. 그래서 정인, 계, 생사. 나중에 한번 암기가 될 거고요. 정인, 계, 생사다. 그러면 정인관념에 반하는 것, 인륜에 반하는 것, 개인의 자유를 억도로 억압하는 것, 생존의 기초가 되는 걸 모두를 정의하는 것, 그 다음에 사행행위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도박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자, 민법 103조의 반사회 질서 유형은 우리 판례에서 5가지 형태로 나눠지고 있다. 그래서 정인, 계, 생사. 그래서 이 문제 44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자, 44번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그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렇게 판례에 따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가 건물의 임대행위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X가 되네요. 무효인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니은의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처음부터 법률행위 시점부터 가장했다네요.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한 보험계약 반사회 질서 유형으로 보고 있죠. 니은은 O. 자, 이것의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성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기로 한 약정.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사회 질서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변호사가 형사소송의 성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도 무효이지만 변호사가 민사소송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깜시 우리가 착각한 것은 민사소송이냐 형사소송이냐 이걸 봤어야 됩니다. 그러면 형사소송의 성소 대가로 이랬다면 반사회 질서인데 민사소송 여기에 이제 뭐다 반사회 질서 행위로 안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반사회 질서 형태에 포함되지 않네요. 리얼의 수사기관의 참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무효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인 것은 대표적으로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44번과 관련돼서 민법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에 대해서 유형과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관념, 인륜에 반하는 것, 개인의 자유를 억도로 억압하는 것, 생존의 기초가 되는 것을 모두 정의하는 행위, 그 다음에 사행위, 즉 도박행위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민법 44번 해상대로 문제가 나왔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44번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문제 45번이네. 자, 무건대리. 무건대리 우리가 출제가 됐네요. 무건대리. 그래서 무건대리. 자, 무건대리라는 것은 권한이 없는 대리가 바로 무건대리가 되죠. 그래서 무건대리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죠. 자, 무건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무건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의 무건대리 일부에 대한 주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효력이 없다. 그러면 일부 주인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효력이 없다 그랬으니까 바로 요 45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우리 보죠. 무건행위 주인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인할 때부터 유건대리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무건대리는 주인의 경우와 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2번은 X가 된다. 자, 3번 지문은 왜 틀렸죠? 자, 3번 보죠. 무건대리 행위 주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무건대리 주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의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하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한때 안 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132교재에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한 번은 결론적으로 X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무건대리 계약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안 경우에 대해서 철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의에 대해서만 가능하죠. 민법 134조에 규정했죠. 그래서 이걸 선의 철회, 그래서 선철회라고 그러죠. 선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4번은 X다. 5번은 무건대리행위가 무건대리 가실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건대리는 상대방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과실 책임에 가깝죠. 그럼 5번은 X가 됩니다. 그럼 45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6번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중매매에 대해서 나왔네요. 이중매매에 대해서. 자, 이중매매는 뭡니까? 원칙적으로입니다. 원칙적으로 뭐였죠?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당연히 유효죠. 그러면 A적으로 뭡니까? 대표적으로 A적으로 적극 가담이 있다면 이게 이제 적극 가담이 있다면 그때는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된다는 거. 그러면 이중매매와 관련돼서 46번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46번은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까지 격려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죠. 여기에 정답은 몇 번이 틀렸죠? 바로 5번이 틀렸습니다. 5번을 한번 보죠. 틀린 거니까. 만약 병의 대리무가 병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병명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어때요? X가 되죠. 사정을 알았더라도 몰랐더라도 소유권은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 103조 위반으로서 우리는 103조는 무슨 부여가 돼요? 절대적 무효가 되죠. 선이든 악이든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로 취득한다. 그래서 46번은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중매매와 관련돼서 출제가 되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7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자, 47번에 대해서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표현대리는 늘 출제가 되는 겁니다. 표현대리와 관련돼서 자, 표현대리입니다. 표현대리와 관련돼서는 우리 특히 이제 세 가지 표현대리가 있죠. 민법 125조 표현대리와 그러면 대리권 소유 표시 후에 표현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있고요. 민법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번 질문 우리가 보시죠.
자,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자, 무권대리 주장에는 우리가 무권대리 일종인 표현대리에 대해서는 주장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표현대리 주장도 포함된다 이랬으니까 X. 이번에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126조 표현대리로서 기본 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 그러면 동종 동질일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2번은 X입니다. 자, 3번은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에서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그러면 우리 표현대리는 복대리를 모두 준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7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3번이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47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네. 자, 문제 48번입니다. 자, 문제 48번은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미성년자. 자, 미성년자와 관련된 거죠. 자, 미성년자는 갑은 법정대리인 병에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안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 등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병이 갑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48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답은 5번이 되겠죠. 5번이 왜 틀렸는지 봅시다. 만약 을이 선의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하였다면 병이 취소하였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는 그 효과가 절대적입니다. 어떤 무효죠? 바로 절대적 취소 사유가 되죠. 선의인 정이라도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포인트는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절대적 취소 사유라는 걸 우리가 잡아뒀어야 됩니다. 그러면 48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느냐? 5번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5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꼭 확인해 둘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법정 취소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법정 취소 사유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유가 있어요. 바로 절대적 취소 사유가 있고요. 절대적 취소.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상대적 취소가 있습니다. 상대적 취소. 자, 절대적 취소라는 것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자, 제한 능력자의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행위. 이거는 절대적 취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상대적 취소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차고, 사기, 강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우리 미성년자 절대적 취소로서 선의하기든 다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문제 49번입니다. 자, 49번과 관련돼서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착오입니다. 착오 이제 문제 나왔네. 대표적으로 109조와 관련돼서 착오 우리 문제 봅니다. 자, 착오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 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지 위해서 중요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맞네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중착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착오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이제 착오, 109조와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될 텐데 109조는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뭔지를 우리가 따져놔야 돼요.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중과실에 대해서 중과실이 있는 경우 중과실이 있을 때 우리가 확인해서 중과실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중대한 과실이 그래서 109조와 관련돼서 착오의 문제로서 어떻게 바로 재중착 그 다음에 중무선 외워두라고 그랬어요.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는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으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취소할 수 없죠. 그렇다는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109조 내중착 중무선 이렇게 우리가 숙지해 둬야 된다는 거. 그러면 49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옳은 거 그랬으니까 1번이 되겠죠. 자, 이번 질문은 왜 틀렸느냐?
피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이때는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2번은 X. 자, 그러면 3번 지문과 관련돼서 피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착오에 대해서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경우여야 됩니다. 4번 지문에 대해서 착오자의 피의자가 중대한 가실로 인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피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라면 피의자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X가 되고요. 자, 5번은 피의자의 중대한 가실 의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하는 자, 즉 누가 입증한다? 피의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입증합니다. 그래서 5번은 X가 되겠죠. 그래서 49번의 정답은 결론적으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입니다. 자, 50번. 자, 어른 갑의 X토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자, 이제 지상권에 대해서 우리 물권법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렇다면 뭐예요? 1번은 어른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있죠. 지상권은 양도 금지 특약 무효가 됩니다. 양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이번에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이라고 그랬어요. 어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고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50번의 정답은 지상권과 관련돼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2번이 되겠고요. 그러면 3번이 왜 틀렸는지 봅시다. 자, 을이 약정한 지료의 1년 6개월을 연체한 경우 갑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지료의 2년분 이상을 연체하여야 1년 6개월이 아니에요. 2년분 이상을 연체해야 갑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3번은 X다. 자, 4번은 전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어른 계약의 경신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계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갑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에요.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민법 280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5번은 X가 됩니다. 그럼 50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1번. 이거는 뭐예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나왔네요.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입니다. 자, 분묘기지권과 관련돼서는 참 이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례 문제로 나올 거는 약간 빗나간 거죠. 51번과 관련돼서 우리 봅시다. 제사 주재자인 장남갑은 1985년 어리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모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원 권한에게 분묘의 기지권을 점유하여 분묘의 수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번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옳은 것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분묘 기지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거는 자, 4번이 옳은 게 됩니다. 4번 한번 볼까요? 자, 갑이 분묘기지권을 표기한 의사를 표기한 경우 자, 점유의 표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점유 의사 표시로 충분하고 점유까지 표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어른 갑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청구할 수 없게 되고요. 그러면 1번은 X고. 자, 2번은 갑은 을에게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청구할 수 없고요. 자, 갑의 점유는 무슨 점유입니까? 결론적으로 타주 점유이므로 토지의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라서 갑은 을에게 분묘 기지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2번도 X.
자, 갑은 부친의 묘에 묘칠의 시신을 단분 형태로 합장할 능력이 있다. 단분 형태로, 단분 또는 쌍분 형태로 합장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5번에 갑원에게 치료를 청구할 의무가 있다.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경우는 치료는 무상이라는 것.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0년이 지났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1번과 관련돼서는 약간 이거는 상당히 레벨이 있는 문제로 여기 있죠. 상당히 초짜들은 처음 내공이 안 쌓임들은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데 4번 지문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반복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2번과 관련돼서 지역권이에요. 지역권의 포인트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라는 것은 서비스를 잡아야 돼. 서비스. 이 서비스라는 것은 편익을 의미하고요. 요 편익은 길이야. 그러면 서비스를 요하는 토지가 요역지가 돼요. 요역지. 그러니까 서비스를 요한다. 그래서 요역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역지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길을 받는 토지가 되겠죠. 받는 토지. 자, 성역지는 결론적으로 서비스를 준다. 서비스를 준다. 줄성자가 되죠. 그래서 주는 토지가 돼. 그러면 편익을 받는 토지가 요역지요. 편익을 주는 토지가 바로 성역지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요역지는 반드시 범위는 뭐예요? 전부해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성역지는 전부에 될 수도 있고 일부에 대해서도 될 수 있다라는 거. 지역권과 관련돼서 여기라는 것은 서비스, 편익, 길이라는 걸 다시 요 지역권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둬야 돼. 그러면 지역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 필의 토지 일부 동그라미. 성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일부 맞네요. 자, 이번에 요역지의 공유자인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할 때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그럼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라고 수업에 이야기했고 맞고요. 3번의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양도하지 못한다. 맞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요역지가 이전하면 성역지도 이전해야죠. 분리 양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성 입에죠? 바로 수판성 입에가 돼요. 그러니까 양도하지 못한다. 맞네요. 4번의 요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이기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 의무를 부담을 명할 수 있다.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뭐가 되죠? 바로 성역지 소유자가 되겠네. 그래서 요역지와 성역지 소유자 간의 이 관계를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5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라 성역지 소유자로 나타나야 되겠죠. 자, 5번의 지역권자에게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은 인정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은 3개가 있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있는데, 자, 우리 지역권에 있어서는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아요.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은 결과가 되죠. 그러면 5번은 맞네요. 그러면 정답은, 자, 52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3번입니다. 자, 53번에 대해서 뭐가 나오죠? 물건의 개괄적인 의미가 나오네요. 53번. 자, 물건. 자, 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시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본권이죠. 본권이죠. 우리 크게 우리 물건은 소유권과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눠지죠.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눠집니다. 제한물권은 영입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본권이 아니다. 그랬으니 X. 자, 이번에 온천에 관한 권리도 간섭법상 물권이다. 온천권은 간섭법상 물권이 아니라고 판례가 판시했고요. 3번의 타인의 토지에 간섭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걸린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5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간섭법상의 물건을 취득한다. 취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53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54번이네)
자, 어른 갑의 토지에 갑소의 X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 완납 후 그 물건물을 인도받고 등기 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번은 갑의 채권자가 X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했대요. 강제 집행을 한 경우 어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죠. 자, 그러면 정답은 그러면 몇 번이 틀렸습니까?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5번 한번 보죠. 얼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해서 정에 대하여 갑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대노는 없다가 되죠. 물권적 정권과 관련된 거네요. 자, 물권적 정권은 뭡니까? 우리 현재 넘어간 자들은 뭐다? 현재 침해를 당한 자가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 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점유한 정은 정당하게 점유 또는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므로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정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라고 나와서 이 정답은 틀린 정답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5번을 보죠. 자, 55번 문제가 뭐죠? 자,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번 보죠.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법률행위네요. 원인화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서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행 판결은 등기를 요하게 되죠. 그래서 1번은 X. 자, 이번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 재산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할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우리 상속은 법률 규정으로서 등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X. 자, 3번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 말소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우리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건은 절대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없어도 되죠. 그래서 187조 부종성이 되죠. 3번 X. 4번의 민사집행법상 경매와 경매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경매죠. 경매는 법률 규정으로서 민법 187조죠. 그러면 X. 5번의 기존 건물 멸시 건물이 신축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이 말은 표제부 등기, 즉 사실의 등기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55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자, 5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걸 고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자, 56번입니다. 자, 56번에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대표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이거는 우리 간단하게 정답만 불러가죠. 5번입니다. 5번이 되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그러면 5번이 왜 만나봅시다.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 점유자와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하자까지 승계된다고 그랬어요. 이 5번과 관련돼서는 조문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56번에 대해서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는 차차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럼 56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대표적으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7번은 대표적인 상린관계네요. 자,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린관계, 틀린 것 이걸 고르라고 그랬네요. 자, 여기에서 뭡니까? 대표적으로 몇 번이 틀렸어요? 1번이 틀렸죠. 우리 청량 비용과 관련돼서 설치 비용 요거죠. 서로 인접한 토지에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한 경우 청량 비용을 제한 설치 비용은 다른 간섭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이게 틀렸죠. 1번이 왜 틀렸느냐? 자, 우리 이제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쌍방이 절반하여 하지만 청량 비용에 대해서는 토지의 면적에 비례해 부담한다라는 것. 이거는 민법 237조에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57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틀려버렸고요.
나머지 뭐 2번, 3번, 4번, 5번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봐도 충분히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 57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8번이네요. 자,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 다툼이 있으면 판례해야 함. 자,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 우리 정답은 1번이 되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전환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데 무슨 시효취득이 나오겠습니까? 영어는 쉬우면서도 깜빡 잘못하면 속할 수가 있던 문제가 바로 58번 문제가 되고요. 그럼 58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죠. 2번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은 시효취득할 수 있고요. 3번에 지상권, 그 다음에 4번에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 5번에 성명불상자의 뭐다 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자 시효취득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전환권은 뭘 요소로 하지 않는다? 바로 점유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시효취득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맞춰줘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5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9번이네요. 자, 공동소유 형태도 한 문제가 출제됐네요. 자, 59번 X 토지를 갑이 3분의 2 지분, 을이 3분의 1 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 방법에 관해서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다랍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58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1번 지문을 보죠. 1번 지문은 병이 갑으로부터 X 토지의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한 경우 어른 병을 상대로 토지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청구할 수 없죠. 왜 그러느냐? 자, 지분 과반수권자가 누구죠? 갑으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병의 점유는 적법한 점이야. 따라서 어른 병을 상대로 토지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59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1번과 관련돼서 남의 지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수업 들어가면서 또 한번 우리 공동소유 형태는 자주 출제되니까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59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0번. 이제 저당권이네요. 자, 저당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일단 뭐라고 그랬어요? 점유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준점유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60번에 대해서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 정권을 갖지 않는다. 왜?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아니하니까. 2번은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왜 그래요? 종물에는 미치죠. 우리 종물에 대해서 약정이 있다면 등기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제3자의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2번. 자, 2번과 관련돼서 2번이 틀렸고요. 그럼 3번은 엄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엄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4번 지문은 저당권은 담보하는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하며 5번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득,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해서 자, 물상대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0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61번 전세권이네요.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에 원전세권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죠. 그래서 1번은 X.
자, 이번에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 경신된 경우 전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어때요? X죠. 기간의 약정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민법 312조 4항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은 X네요. 3번에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영역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을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3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강론자로 뭐예요? 전세권자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문제의 취지가 되겠죠. 그러면 자 6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3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과 5번은 한번 읽어보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6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2번입니다. 62번이 뭡니까? 바로 유치권. 자, 유치권과 관련돼서도 매년 우리가 한번 유치권과 관련돼서도 매번 출제가 돼요. 그래서 유치권 그러면 대표적으로 자, 유치권에는 뭐가 없다? 먹을 물이 없다. 그래서 우물물이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해둬요. 자, 우물물이 없다라는 것은 우선 변제적 결과 물상대의가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해두라고. 뭐가 없다? 유치권은 우물물이 없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62번에 대해서 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으니까 1번을 한번 보죠.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해서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겠죠. 자, 2번은 어때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하여 간접 점유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바로 우리 유치권에 있어서 점유가 N이에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상실합니다. 그러면 성립할 수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X 없죠. 3번에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 청구권과 이거는 맞죠.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3번 X. 4번의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에 사용할 수는 없다. 보존에 필요한 행위는 할 수 있죠. 보존 있다. 자, 5번에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 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정답은 5번이네요. 자, 이 경우 뭐가 되죠? 자, 이 경우에는 점유를 상실함으로 유치권도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법 325조에 정확하게 우리가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62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3번입니다. 자,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의뢰 전환권을 설정한 뒤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단 이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전환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어야 돼요. 설정 이후에 건물이 신축됐을 때 자,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싸잡아 경매가 들어갈 수 있는 뭡니까? 이게 일명 바로 일괄 경매 청구권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일괄 경매 청구권. 자, 일괄 경매 청구권. 자, 그렇다면 기억은 뭡니까?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은 어때요? X 토지에 대한 전환권 실행을 위한 경매 결시 결정 전이라고 그랬어요. 갑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옳은 X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없죠. 그래서 기억은 X다. 자, 니은은 의뢰 전환권이 실행되어 B가 X 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다하는 경우 갑은 법정 상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전환권 설정 뒤 X 토지에 대해서 통상의 강제 경매가 실시되어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갑은 간섭법상의 범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맞네요. 그래서 일단 이거 찾아내고요. 자, 니은은 저당권 설정 뒤 D가 X 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그 토지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의뢰 저당권이 실행되면 D는 경매 대가로부터 필요비 우선 방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민법 367조에 규정되어 있죠. 그러면 니은은 X가 돼요. 그러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렇으니까 뭐예요? D것 하나 있네요. 그러면 일괄 경매 청구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거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4번 건자당이네. 자, 건자당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1번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변경할 수는 있죠. 그런데 등기 원인이 달라지죠. 자,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는 채무자나 채무 원인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도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런데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러면 64번의 정답은 틀린 것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5번입니다. 자, 65번과 관련해서는 이제 계약과 관련돼서 우리가 들어갔네요. 계약과 계약법과 관련돼서 자, 계약의 청약과 성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객지자 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비철회성으로 없다죠. 자, 2번은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심으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돼야 된다. 상대방은 특정할 필요가 없죠. 3번의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두 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어때요? X죠. 상실하지 않습니다. 아무 의사표시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 민법 111조의 규정을 맞아 준용할 수 있죠. 자, 4번의 객승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객지자 간의 계약은 성략의 통지가 두 달이 아니라 발신할 때 성립하죠. 발할 때 성립하죠. 그럼 4번도 X다. 5번은 청약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청약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했대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6번입니다. 자, 매매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우리가 정답은 3번이죠. 그죠?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요물계약이 아니라 우리가 낙선계약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들어가죠. 이거는 정답은 3번이 돼요. 요물계약과 관련돼서는 우리 요물계약이다라고 자, 요물계약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오더라고 그랬죠. 자, 계약 플러스 물건을 요하는 게 요물계약으로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현대계보라고 있어요. 현대계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권계약, 보전계약 대표적으로 요물계약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 66번과 관련돼서 이런 거 틀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문제 66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7번 동시이행항변권. 이거 틀리면 안 되죠.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옳은 것이라고 그랬네요. 자, 정답은 몇 번이 되죠? 5번이 됩니다. 5번이 선이행 의무가 이행이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이 채무의 변제의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 이것도 뭐 우리 동시이행 항변권과 관련돼서도 뭐예요? 우리 아주 쉬웠던 문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67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되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해 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67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문제 68번이죠. 자, 문제 68번과 관련돼서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을이 갑의 의무형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68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무슨 관계입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 우리 채권법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안 나오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대표적으로 틀린 것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이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질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3번은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경에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낙약자는 유약자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민법 바로 542조에 규정해놨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우리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동시이행항변권 제3자를 위한 계약 우리 계약법에서 늘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69번이에요. 뭐에 대해서 나왔죠? 계약의 해제와 관련돼서 나왔네요. 계약의 해제와 관련돼서.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다툼이 있으면 판례 어함. 이렇게 나와 있죠. 1번의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태역이 없는 한 반환한 금전에 받은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나왔는데 맞네요. 근데 4번 지문 한번 보시죠. 자, 4번 지문에 대해서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정기흥리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최고는 필요 없지만 우리 해제 의사표시는 뭡니까? 자, 최고에 대해서는 필요 없지만 해제 의사표시는 필요하다고 우리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민법 몇 조? 545조에 규정이 났어요. 그러면 69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69번은 정답은 4번이 된다. 자, 70번입니다. 자, 계약금 나오면 계약금이 안 나오면 안 되죠. 계약과 관련돼서 계약금의 성질 우리가 잡아두셔야 되고요. 문제 70번을 보죠. 자,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거는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우리 유동적 무효와 관련돼서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4번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해제할 수 있죠. 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계약 당사자 일방이 1심 소송을 제기하거나 착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는 것만으로 아직 이행의 착수가 아닙니다. 이행의 착수가 아니므로 계약의 당사자는 여전히 계약금을 해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정답은 4번이 되고 4번에 대해서는 없다를 있다로 건치면 맞겠죠. 그래서 우리 70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대표적으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과 관련돼서 우리 계약과 관련돼서 계약금의 종류와 관련돼서 우리가 늘 출제되니까 70번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71번이죠. 자,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또 71번 매매 나와 있네요. 자, 매매입니다. 자,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죠.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상권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당연히 우리 지상권은 뭡니까? 재산권이죠. 재산권이라면 당연히 매매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 563조에 우리가 나와 있어요. 그거는 민법 563조. 그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2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문제 72번입니다. 자,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에는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자, 72번과 관련돼서 우리 보죠. 옳은 것. 1번은 왜 틀렸느냐? 임차물의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 증가가 현전할 때 현전에 한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필요비는 가액의 증가와 상관없이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어요. 필요비는. 이익비는 뭐예요? 자, 종료 후에만 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2번은 건물 임차인은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이라고 나와 있네요. 종료 전에는 할 수 없어요. 종료 후에만 가능합니다. 민법 646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3번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그 지상 건물에 보존 등기를 하면 토지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3번은 하자가 없습니다. 고로 자, 72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3번입니다. 자, 건물 임대 내 갑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어리 병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에 대해서 인도해 주었다. 자, 동의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동의 전대죠.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자, 기억을 우리가 한번 보죠. 아까 의뢰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맞네요. 자, 그러면 니어는 기억은 맞습니다.
자, 리언의 전대차 종료 시에 병은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의뢰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건물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아닙니다. 리언은 X다. 자, 디귿은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병은 건물을 갑에게 직접 명도해도 을에 대한 건물 명도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디귿과 관련돼서는 뭐다? 임대인 갑에게 양도하면서 명도하면 임차인, 전대인은 을에 대한 명도 의무를 명한다라는 거. 우리는 이거는 판례가 되겠죠. 면하지 못한다라고 그러는데 면합니다. 디귿 X. 자, 리얼은 갑의 차임 연체 2개의 차임액에 달하여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병에 대해서 그 사이 통지 없이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리얼은 맞네요. 그래서 기억과 리얼에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자, 72번, 73번이죠. 자, 73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4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네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우리가 보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옳은 것은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는 매년 또 한 문제가 출제되고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숙지해 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다 우리 못 살펴보고요. 74번에 대해서 2번을 보죠. 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 악의 매수인은 우리가 뭡니까? 우리 저당권하고 전세권에 대해서 손해.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과 해제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의 악이든 성이든 다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74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략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74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5번과 관련돼서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민사특별법과 관련된 문제가 되네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2번 정답은 2번이 되죠.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서 주택 전부에 대해서 당인 명의로 임차권 등기가 끝나니 소액 보전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거.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후에는 우리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럼 75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맞죠. 자, 그다음에 자, 76번입니다. 자, 76번은 집합건물과 관련돼서네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몇 번이 틀렸죠? 정답은 2번이 틀렸죠. 2번이 왜 틀렸어요? 우리 공용 부분의 사용에 대해서는 어때요? 용도에 따릅니다.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 정답은 2번. 이것도 출제 예상이 됐던 바입니다. 그래서 76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7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고요. 아까 75번은 정답은 몇 번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2번이 되죠. 그래서 2번. 자, 77번이 되네. 자, 가등기 담보 매년 출제가 되죠. 가등기 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2번이 되죠. 자,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된 후 그때로부터 담보 목적물의 가시출은 누구에게 기속하죠? 채권자에게 기속한다. 그래서 77번의 정답은 몇 번? 2번. 민사특별법은 뭐 우리 조금만 숙지해주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77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고. 자, 78번으로 가죠. 자, 78번은 2015년 갑은 병의 액조 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그 매수 자금을 주었다.
가까이 약정대로 어른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78번과 관련돼서 명의신탁 옳은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 우리 정답은 5번이 됩니다. 5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죠. 만약 을가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병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갑에게 기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각각 을의 명의신탁은 3자간 등이 명의신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8번의 정답은 5번. 자, 79번이네. 자, 79번 명의신탁이 두 문제 나왔네요.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79번이네요.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죠.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무효인 병인 신탁은 약정은 해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79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고요. 자, 문제 80번 상가 임대차 보호법 예상대로 한 문제 나왔죠. 80번은 우리가 우리가 늘 준비를 해놨던 문제가 돼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은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은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자, 가로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빈칸에 들어갈게 하는 이거는 바로 3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민사특별법과 관련돼서는 우리 크게 우리 나중에 이제 전문가 관련돼서 연결되니까 크게 문제될 거가 없어요. 자, 우리 기출문제를 우리 40문제를 풀어봤어요. 자세히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포인트를 잡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어때요? 우리가 충분히 1년에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은 저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올해 내년은 꼭 합격의 영광을 맛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